도심의 낮. 언제부턴가 우리 도해지의 낮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며 점심을 찾아 헤매는 인파들로 한가로운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 반찬이랄 것도 별로 없는 꽁보리밥집을 찾은 중년들. 건강식이라고 모여든 이들 중년들의 보리밥 드는 수조에는 그러나 몇 점 잊어버린 그 배고프던 보릿고기의 회상이 얹혀 있습니다. 그나마 보리밥도 웃길 판상이어서 때로는 풀떼죽에 밀기울로 헛배를 채우던 시절. 이제는 건강식, 장수식으로 치부된 보리밥집을 찾은 중년들의 기억엔 그때가 꽤 오래된 사진첩의 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불과 30년이 채 안 되는 때의 사연이었음에 새삼 깊은 회억을 갖게 됩니다. 추석. 그때 그 추석에도 배가 쉬 꺼진다고 뛰지 말라던 할머니의 말씀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꽁보리밥집의 이 중년들은 수저를 쉬 놓지 못합니다. 가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열리고 거두는 계절입니다. 감나무 밑에 서 있는 아이들의 표정도 그때나 지금이나 따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입니다. 단지 지붕 위로 솟아오르는 연기의 사연만이 때를 따라 달랐을 뿐입니다. 해방은 가난까지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가난의 끝, 그 벼랑에서 더도 어쩔 수 없이 막연히 굶부를 때면 저 집은 굶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빈솥에 생가지 타는 아궁이 앞에서 연기와 슬픔을 한꺼번에 삼키는 우리 어머니들의 아이들 끼니만 채워준 어머니들은 잠시 마실 다니러 간다며 자리를 떴지만 아이들 그 누구도 어머니를 뒤쫓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들 우물가에 모인 어머니들은 첨벙소리 내며 두레박질 해올린 한 바가지 우물물로 숨어가며 배를 채웠고 떠온 우물물을 끓여 남정네들의 자리끼로 삼곤 하던 그때 종갓집 대할머니는 쉰 보리밥을 우물물에 씻어 종손에게만 먹이려고 다른 식구들 볼세라 툇마루 뒤로 종손을 데리고 가 당신은 저 하면서 종손에게 보리밥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라고 말하며 종손이 늘상 배 차 있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들의 1950년대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열무김치 몇 조각과 막장이 풀어진 보리밥 도시락, 허리춤에 차고 달려온 알루미늄 도시락통은 쉰내를 내며 아이들의 시장길을 도두는데, 그나마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아이들은 슬며시 교실 뒷문을 열고 학교 뒷산에 오릅니다. 아이들에겐 서름이었을 뿐 가난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원족 갈 때는 김밥을 말아주마라는 어머니의 말을 또 믿을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얘기가 되겠는데 상당히 그때 한번 회상해 보면은 아이들 그때 도시락은 대체적으로 봐서 싸가지 오는 아이들이 사실 극히 드물었죠. 한 반에 한 60명 된다고 하면은 한 20명 정도. 그 나머지는 굶주림을 참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 겸 이렇게 먹는 때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도시락을 가져온 학생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양도 많이 못 가져오고, 또는 감자라든가 어떤 그 감자를 보리밥에 이렇게 다져서 가져오는 그런 그 생활에서 뭔가 부끄러워서 생활하는 뭐 창피스럽게 생각해서 아마 도시락 뚜껑을 덮고 그리고 먹고는 나가고. 그러니까 예. 남이 볼까봐 이렇게 그렇죠. 도시락을 예. 가렸었군요. 예, 그렇게 하고. 오늘처럼 추석이면 가짓수보다 정성이라며 제상 앞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던 어머니들. 남의 집 일이라도 도와주고 걷어온 송편을 잠든 아이들 입에 넣어주며 가난의 탄식조차 하지 못했던 그때, 그래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가져라라고 어머니들은 빌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은 오늘의 중년이 되고, 그때 어머니들은 우리들의 할머니였습니다. 한 끼 건네기가 강물보다 어렵다던 보릿고개. 어떻게 겨울을 났는지 모르게 부황 뜬 얼굴에 3, 4월 봄볕이 쐬면 온통 가려움이 몰려오는데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산을 오릅니다. 바닥난 양식을 메우느라 고사리, 고비, 도라지, 칡뿌리 캐러 갔던 사람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 양식 아닌 양식으로 삶다가 산지기에게 들켜 배고픔 타령하다 송진 묻은 끈적끈적한 손으로 서로 눈물깨나 훔쳤던 시절. 먹고 죽는 것 아니면 무엇이라도 뜯어다가 죽이라도 끓여야 했던 연명의 시절이었습니다. 우선 배가 고픈 게 가서 산에 가서 그냥 소나무라고 생긴 덮어놓고 비웁니다. 비워갖고 껍데기 열이 벗긴 속에 그 나무하고 지지껍데기고 생긴 손크를 이렇게 벗겨와. 한 집이 5이면 5, 6이면 6,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산에 가서 손국을 벗기다가 손국 떡을해서 그 밥을 대신에 먹고 살았어요. 소문도 없이 닥쳐온 전쟁은 참혹한 굶주림을 남기고 끝났습니다. 깡통을 차고 구걸해야만 연명할 수 있었던 그때, 우리들의 영양을 덜어 도와준 것은 꿀꿀이 죽였습니다. 주로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를 모아 큰 삽으로 저어가며 소태 끓이면 그 속에서 나온 햄버거며 소시지 같은 건건이를 건져내곤 환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돼지 먹이로나 가당할 꿀꿀이 죽이란 이름은 전쟁이 빚어낸 차저와 비참한 우리 생활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도 땅심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불러들인 인심을 탓하는지 풀풀 이는 황토처럼 땅심은 천심인 양 살아나지 않아 농민들의 입에선 넘길 고개라도 있어야 넘겠다는 보릿고개 하소연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루 세 끼가 전설처럼 돼버린 시절, 운크라니 유소민이 하는 기관에서 보내오는 구호물자도 주로 도시 부근에서만 맴돌 뿐 촉은 목피의 가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게 우리들의 삶을 짓눌러댔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꼭 삭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배가 고파 공을 찰 수조차 없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느 날 구멍가게의 어느 아주머니가 몰래 내미는 삶은 감자에 울먹이던 기억을 아직도 지니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사람들을 삭막하게 하기도 했지만 털어는 인정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구호물자로 배급되던 밀가루는 그나마 운이 좋아야 제때 탈 수 있었고 그 밀가루를 반죽해 뭉텅뭉텅 손으로 떼어넣고 끓인 수제비는 우리 식생활 최고의 칼로리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식으로 찾는 수제비는 그러나 6.25 때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던 풀떼죽이나 수제비의 맛을 따르지 못합니다. 수제비를 먹고 나서도 아이들은 뛰지 마라 배 꺼질라라는 어른들의 말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야 했습니다. (1961년) 5.16 혁명 공약은 부정부패 일서와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민생고를 해결하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보릿고개는 넘기기 어려운 고개였습니다. 꽁보리밥은 아무려나 우리들 밥상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100% 보리밥, 곱살미, 숟가락만 대도 후두둑 밥알이 떨어져 내리고 목에서 꺼끌꺼끌 소리가 날 것 같던 꽁보리밥. 그래서 찬물에 두옷을 말거나 나박김치 하나로 범벅을 해서 넘기곤 하던 곱살미는 우리의 성령기를 가장 배부르게 해준 음식이었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단 게 곱살미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괜찮은데 곱살미밥도 없어 못 먹었단 게 그때는 참 맛있지. 곱살미 그놈 요 한덩거리하고 요 풋고추 없어 농촌에 풋고추 그놈 된장에 저 찍어서 요놈 비 먹으면서 그냥 그놈 보리지금밥 먹으면 시방은 내가 저 입이 고급이 돼 그런가 시방 쌀밥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어. 참 맛있지. 알람미를 아십니까? 옛적 베트남 땅 안남에서 나는 쌀이라고 해서 알람미라 부르던 이 수입쌀. 도시 사람들의 젓가락으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이 풀풀 나던 이 쌀밥을 먹을 때까지 쉬 배고파진다며 아이들을 깡충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닷새장은 그 어려운 생활에서나마 죄어드는 목젖을 풍성하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밀가루 냄새 물씬 나는 붕어 풀빵이 그렇고 누룽지나 옥수수를 튀겨주는 뻥튀기 앞에서 해질녘까지 귀 막고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나무찜 한 짐 장에 판 아버지가 생선 몇 마리 지게에 걸고 돌아오며 쇠정거리에 들려 아이와 함께 국밥 한 그릇 말아먹습니다. 오랜만에 포식한 아이가 장거리를 뛰어나가려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호통을 칩니다. 비싼 밥 먹고 뛰긴 왜 뛰냐? 뛰면 배가 쉽 꺼진다. 뛰지 마라.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 꺼질까봐 뛰지 못하고 자라 어른이 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 그만 먹고 운동 좀 해 운동하고 나무람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추석날 밤이면 물린 제상 앞에서 더도 덜도 말고 1년 내내 한가위만 갖다 달라던 단식은 한가위 날 번거로움에 대한 실증으로 변모했습니다. 밥 한 톨 흘리면 매 한 대로 자라온 우리들의 성령기는 이제 6년 연속 풍년이자 3,800만 석 쌀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작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절정이라던 70년대까지도 우리에게 있었던 분식의 날과 밥풀 하나 흘리면 눈물 한 방울 흘려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작년기는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부황나던 우리의 어제와 자규병 들린 듯한 우리 아이들의 오늘. 꿀꿀이죽에서 건져 올리던 그때의 햄고기 떡니와 우리 아이들이 오늘 먹는 햄버거, 그리고 곱살미와 꽁보리밥. 같은 계절, 이 가을과 그 가을에 우리가 먹고 먹었던 음식이 던지는 사연들. 오늘 우리가 이 풍요 속에 살지만 풍요와 가난은 버탈 수는 없으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절대로 반전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이 밤 알게 됩니다. 그때를 아십니까?